이번 시간은 인스타그램인데요. 아마 인스타그램이 SNS 중에 가장 간단하게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SNS가 아닌가 합니다. 뭐 사진 올리고 해시태그 넣고 하면 끝이잖아요. 제일 재밌어요. 그리고 사진도 편집하는 어플을 활용해서 어, 간단하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SNS가 아닐까 합니다. 거의 뭐 맛집 인스타그램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판매도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옷이나 뭐 이렇게 판매를 하는 업종을 가지신 분이 계시면 이 부분도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인스타그램은 사진과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공유하는 빠르고 그리고 간단하고 재미있는 수단입니다. 사진을 찍고 원하면 필터를 추가한 후에 곧바로 공유해서 모든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SNS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사용자로 하여금 친구 및 가족과 연락을 유지하게 하는 창의적 시각 도구라고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좋아요를 표시하고 게시물에 댓글을 남겨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2010년 10월에 생겨났고요. 매달 15억이 넘는 이용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원래는 사진 공유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로 개설하였지만 2013년 6월에 짧은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이 확장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애플과 안드로이드 기계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요. 앱을 다운로드 받고 나면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사진을 찍고 이미지를 변환하는 필터를 적용한 다음 팔로워들과 공유할 수 있고요. 트위터, 페이스북, 플리커, 텀블러 같은 다른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 자신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사진에 좋아요를 표시하거나 댓글을 남긴 이용자들과 대화도 할 수 있고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시태그가 샵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해시태그는 키워드나 주제 앞에 넣는 샵 표시로서 이를 통해 쉬운 방법으로 비슷한 콘텐츠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스타그램의 10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쁘고 잘생기고 스타일 좋고 몸좋은 사람들은 다 모아놓은 것 같다.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스. 비주얼에 강한 젊은 층 인플루언서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다 잘생긴 것 같아요. 20대 여성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닐슨 코리아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인스타그램 유저는 20대가 46%, 여성이 58%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여성이 더 많지만 남성의 비율도 42%가 된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이 타켓에 맞는 사업자는 주로 패션, 뷰티, 문화, 요리, 데코 쪽, 그리고 비주얼과 컨셉이 중요시되는 산업군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은 패션도 올리면서 옷을 팔 수도 있습니다. 뭐 화장품도 팔 수가 있고요. 이 인스타그램도 기능이 점차 광고 쪽으로 확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성 컨텐츠이거나 고퀄리티의 고급 컨텐츠이거나 딱딱한 제품 사진보다는 일상에서 찍은 듯한 감성 사진이 반응이 좋습니다. 보자마자 필이 딱 오는 사진,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 시즈널 이슈를 반영한 감성 컨텐츠를 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컨셉은 일관되게 가는 것이 좋고요.
인스타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운영 목적과 함께 컨셉에 대한 부분, 주요 배경이나 주요 색상, 주요 필터 등을 미리 정해놓고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일단 주변에 있는 인스타그램 사례를 연구를 많이 해보시는 게 좋다. 이 사례 연구를 다양하게 하면서 모니터링을 해보면 나도 좋은 인사이트가 될 것이다. 어, 나에게 맞는 배경이나 주요 색상, 주요 필터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사용하기 전에 일단 사례를 연구해서 내가 어떤 배경을 쓰고 어떤 색상과 필터를 쓸 건지 한번 연구해보고 해보기를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높은 도달률. 인스타그램에서는 광고 노출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데 비해서 유저는 많아서 다른 마케팅 채널에 비해서 도달률이 높은 편입니다. 키워드 광고나 페이스북 광고는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나 인스타그램은 아직 마케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채널입니다. 청정 지역까지는 아니래도 이 광고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키워드 광고나 페이스북 광고보다는 효과적일 것입니다. 5번째, 비즈니스 채널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인스타그램에서도 사업자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계정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기업용 프로필, 웹사이트 링크 추가, 연락하기 버튼을 연결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인스타그램 내에서 바로 게시물을 홍보하기가 가능해졌고 인사이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사이트에서는 노출수나 도달, 웹사이트 클릭, 팔로워 등도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인스타그램이라는 채널이 사업자와 고객의 세일즈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영역을 강화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을 더 발전시킬 듯 하답니다. 높은 참여율. 인스타그램은 유저의 참여율이 높은 SNS입니다. 이노버즈 미디어가 발표한 인스타그램 참여율은 4.21%, 페이스북 0.07%, 트위터 0.03%로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에 비해서 58배 높고요. 트위터에 비해서 120배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참여율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요 플러스 댓글, 팔로워 수분의 좋아요 플러스 댓글이라고 합니다. 7번째입니다. 해시태그로 소통, 해시태그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SNS다. 절반 이상의 인스타그래머들이 해시태그로 소통합니다. 찾고 싶은 브랜드나 관심사를 해시태그를 통해서 검색하고 정보를 얻습니다. 따라서 컨텐츠를 발행할 때는 적절한 해시태그를 달아줘야 하고요. 해시태그가 많을수록 컨텐츠가 노출 기회가 높고 좋아요를 받을 기회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한 포스팅당 해시태그는 30개가 가능하고요. 인기 해시태그, 관련성 높은 해시태그, 트렌디한 해시태그, 나만의 해시태그를 이용해 보도록 합시다. 인기 해시태그는 먹방, 먹스타그램, 셀카, 셀스타그램, 일상, 선팔, 마팔, 여행, 여행스타그램, 럽스타그램, 소통 엄청 다양하게 많습니다. 유저가 브랜드 해시태그로 발행한 컨텐츠를 모니터하고 소통해 보는 것도 일단 내가 SNS를 하기에는 유저가 브랜드 해시태그로 발행한 컨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소통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해시태그는 상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8번째입니다. 위치 태깅이나 지역 태깅도 해보자. 통계에 따르면 위치를 추가한 포스트의 경우 그렇지 않는 포스트에 비해서 79%의 높은 참여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9번째, 활성시간대. 인스타그램은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로 특별히 활성시간대가 딱히 없는 듯 합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 말고는 모든 시간대에 골고루 이용을 해도 됩니다. 10번째입니다. 타 소셜미디어와 연동이 가능합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텀블러, 플리커, 포스케어 등의 소셜미디어 계정과 연동하고 자동으로 포스팅을 함께 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10가지를 활용을 해보시면 인스타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인기 해시태그를 많이 활용해서 처음에는 인스타그램을 올리는 것이 핫하지 않을까 합니다. 인스타그램이 지금 당장 아무나 시작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한 곳은 아닙니다. 옷을 입을 때도 상하의 핏이 있듯이 업종과 채널 등도 어울리는 핏이 존재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먼저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고객이 인스타그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가? 20대, 30대 여성이 주로 고객층이라면 인스타그램을 선택하는 데 동의하지만 40대 중 후반 이상의 시니어 타겟이라면 밴드나 다른 채널이 적합합니다. 인스타그램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일까? 인스타그램이 요즘 핫하잖아 하는 기대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블로그, 페이스북 등 채널과 핏이 맞다면 우선 그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해보면 일단 부동산의 경우는 블로그가 일단 맞다. 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라고요. 사진,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데 유리한 업종인가? 그런 컨텐츠 형식을 고객이 좋아하는가? 이 또한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인스타그램이 이미지 자체가 정보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주얼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표현할 수 없다면 컨텐츠 제작에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목표를 선정하라. 의외로 인스타그램의 구체적인 목표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 없이 진행하거나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 목표가 대부분입니다. 정해진 목적 없이 떠나는 여행은 낭만은 있지만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이같이 하다가는 곧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것입니다. 인스타그램 운영 목적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집니다. 브랜드, 제품 인지도 증대, 고객 참여를 통한 관계 구축, 브랜드 커뮤니티 구축 및 고객 대응 창구, 광고 콘텐츠를 통한 매출 퍼포먼스, 브랜드 제품 소식 공유,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운영 목적이 결정되었다면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운영을 통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증대하고 싶다면 계정 팔로워와 참여 증대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의 콘텐츠가 노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약 50만원의 광고비를 게시물 광고에 지출해서 월 300명의 팔로워 증대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설계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디에 노출할지 결정하라. 목표를 설정했다면 이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노출할 곳을 결정해야 합니다. 위에서는 광고를 통한 노출을 예시로 잡았지만 광고 이외에도 여러분을 노출할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피드, 나를 팔로우한 사람들에게 노출. 둘러보기는 노출 로직에 따른 노출이 되는 곳입니다. 검색, 정보를 찾기 위해 검색을 위한 노출.
인플루언스 팔로워 및 컨텐츠 확산을 통한 노출. 홈피드의 경우 플로어 정도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노출량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내용에서는 제외하고 둘러보기와 검색,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아이템을 판매한다면 제품을 중심으로 검색 해시태그를 리스팅해야 하며 아직 브랜드 계정 팔로워 수는 적은데 단기간에 브랜드 인지도를 시켜야 한다면 인플루언서의 팔로워 힘에 기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러보기는 컨텐츠 확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 로직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세 번째, 해시태그 등 검색 결과 장악하기. 주말에 맛집을 검색하거나 해외여행 등을 계획할 때 인스타그램을 켜고 정보를 찾아보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스타그램을 통한 정보 검색이 활발한 업종이라면 검색 결과에서 여러분들은 노출해야 합니다. 검색 결과 하면은 인기, 사람, 태그 장소로 나누어서 검색됩니다. 각 영역에 노출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람, 계정이 노출되며 계정의 이름에 포함된 텍스트가 검색 결과에 반영됩니다. 프로필 편집에 들어가면 이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빈칸을 포함 최대 30자까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태그, 게시물에 작성된 해시태그가 검색에 반영됩니다. 게시물에는 최대 30개의 해시태그 작성이 가능하고요. 고객이 자주 검색하는 해시태그를 선별해서 게시물에 포함합니다. 장소, 위치 태그가 검색에 반영되며 위치 태그 생성은 페이스북 체크인 기능을 통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프라인 업체라면 위치 태그는 필수로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검색 결과 노출 기준에 따라서 계정과 게시물, 위치 태그를 생성하며 언제 검색할지 모르는 고객의 결과 화면에 여러분의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해시태그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잠재 고객과 연결된 통로,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활용 전략을 참고해 보세요. 네 번째, 노출되는 지면에 맞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라. 인스타그램 게시물 피드, 브랜드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게시물과 피드의 구성을 보고 브랜드가 전달하는 이미지를 인식하게 되는데요. 이때 노출되는 9개에서 12개의 피드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 하이라이트, 세로형 포맷의 노출 지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스토리와 하이라이트는 다양한 스티커 기능을 통해서 고객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무언가를 공지하거나 페이스북 카드 뉴스와 같이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인스타그램 라이브와 IGTV는 영상을 통한 실시간 소통과 함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로형 포맷이 주는 몰입감은 브랜드 인지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정 분야에서는 유튜브의 대체도 활용되기도 합니다. 모든 지면이 동일한 역할을 한다면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 하고요. 보통 게시물 피드를 활용해서 브랜드를 발견하고요. 스토리와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참여와 브랜드를 전달하고 IGTV와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브랜드 이야기를 색다르게 전달합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서 각 지면의 역할을 규정하고요. 해당 지면에 맞는 컨텐츠 주제와 구성을 갖추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매력적인 피드는 브랜드의 얼굴이다.
대다수 유저는 계정 피드가 주는 감정에 따라서 팔로우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스타그램을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게시물을 발견한 고객은 브랜드를 좀 더 알기 위해서 계정을 방문합니다. 이때 계정 피드가 주는 감성이 팔로워 신청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탐색하고 싶은 피드 구조 조건을 보면 톤 앤 매너. 톤 앤 매너는 브랜드의 일관된 감성 전달을 위해 전체 피드의 색감이나 밝기, 분위기 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레이아웃은 각 게시물을 인스타그램 피드에 조화롭게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6번째, 인플루언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팔로워의 진성 여부, 그리고 게시물의 평균 참여율, 댓글 현황, 브랜드 핏, 플로우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구글 검색만 잠깐 해봐도 가짜 계정을 구매해서 계정 팔로워를 늘리는 일은 생각보다 쉽고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 약 5만원이면 여러분도 쉽게 팔로워를 가질 수 있고요. 실제로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계정 중에서 상당수가 가짜 팔로워를 보유한 경우도 많습니다. 자, 보통 하는 방법은 직접 해당 계정 팔로워 리스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상할 만큼 외국인 계정이 많다면 의심해 봐야 되고요. 해당 계정이 비즈니스 계정이라면 인사이트를 통해서 국가별 팔로워를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 브라질 등 특정 국가 비율이 많다면 이 역시 팔로워 진성 여부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게시물의 평균 참여율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최근 게시물 5개에서 10개의 평균 참여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보면 보통 10개 이상 계정이 참여율 1%에서 2% 이상 나오면 나쁘지 않은 수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게시물 좋아요 역시 가짜 좋아요 구매가 가능합니다. 한 번 더 살펴봐야 하는 건 댓글입니다. 좋아요는 수백 개에서 수천 개까지인데 댓글이 하나도 없거나 게시물과 상관없는 댓글이 작성되어 있다면 의심해 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브랜드 핏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팔로워만 많다고 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브랜드와 매칭이 안 되는 인플루언서와 작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대를 여성 타겟으로 하는 뷰티 제품인데 팔로워가 많다는 이유도 40대 주부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등 브랜드 핏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컨텐츠이기 때문이고요. 네,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본 것이 인스타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할 때 어떻게 해야지 고객들의 선호도를 이끌어내면서 광고 효과가 확실한가에 대해서 10가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인스타그램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특징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인스타그램에서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한 이유는 한번 이 내용을 여러분들도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인스타그램도 좀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고, 부동산의 경우 여러분들이 만약 20대, 30대를 많이 하는 원룸 있잖아요. 원룸을 많이 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했고요. 마지막 시간은 스마트폰의 인스타그램 구조와 페이스북 구조를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